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아주 오래 전부터 한 선배로서 정말 현실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직시해야 할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팀에도 올라가기 원하시죠? 승진도 빨리 하고 싶고 또 뭐 핀업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소득 구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일반 사업들의 소득 구조와는 좀 다르죠. 특이한 점이 있죠. 바로 제가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매일 나가서 뭐 그 달 일하면은 딱 날에 오잖아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다 아시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번 달에는 소득이 얼마가 될 거다라는 게 거의 예측이 되시죠. 하루에 만약에 오는 손님이 몇 명이다, 평균. 그러면은 한 달에 매출은 이렇다. 뭐 여름에는 경기가 뭐 좀 좋아진다. 뭐 겨울엔 낮아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서 나의 씀씀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 소득의 근원이 로열티 소득입니다. 근데 이 로열티 소득 때문에 사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관심 있어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로열티 수입 그 자체는요,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월급이라든지 뭐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소득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십 년을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했지만 이 로열티 소득이 언제나 일정한 게 아니었어요. 제 경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로열티 소득이 올라갈 때는요, 때로 굉장히 빠르게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신기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30년 동안 언제나 상승하고 이렇게 언제나 로열티가 언제나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참 올라가다가도 어떤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소득이 멈춰요. 근데 멈추기만 하면 좋은데 심지어는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대부분의 선배들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면서 그래야지 또 많은 사업자 되는 분들이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희망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하시고 우리가 동기부여도 시키고 바로 우리가 이 사업의 그것이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정말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오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로열티 소득은 여러 가지 때문에 변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막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분, 특히 로열티 소득이 올라가고 핀업이 되셔서 엄청 기분 좋으신 분, 막 핀도 달라지고 막 뭔가 막 야, 이거 뭐 저 대박 날 것 같아 이런 아주 기분 좋으신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좀 여러분이 꼭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조직의 매출이라는 거는요,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일단 보세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그러면 그 시장의 매출은 급상승합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고객의 숫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도 동네에서 새로운 가게가 하나 열리면 어떤가 그래서 그냥 가보는 경우 있으시죠? 그리고 첫 경험을 한 다음에 아, 여기는 다시 안 올래 그러고 안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게 같은 경우는요, 첫 달의 매출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오는 고객의 그 평균 수치를 알아야만 아, 내가 매월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겠다라는 걸 예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똑같아요. 새로운 한국이 열렸다. 그랬을 때 이 처음에 한국이 열린 것 때문에 잘 모르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도입이 됐다.
이것도 역시 변수를 줄 수 있어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새로운 사업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매출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의 경우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수년 전에 전략을 바꿨잖아요. 사업자 중심에서 우리는 고객자 중심으로 바꾼다. 이렇게 전략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매출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더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 수년 동안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견뎌내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바꾼 거였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로이얼티는 올라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은 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한 달 만에 월급 확 깎진 않잖아요. 연봉을 책정을 했다. 그러면 그 연수가 지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내가 매월 어느 정도 이게 돈이 되는 걸 알거든요. 또 자영업자들은 이제 그 경기에 따라서 이번 달은 조금 줄겠네, 늘겠네 이런 걸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조직이 움직이는 것 여기에는요 추가적인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로열티 소득에 대해서는요 저도 제 조직의 이번 달의 소득을 어느 때는 정확히 예측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허벌라이프를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로열티 소득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자, 오늘 유튜브 제목처럼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할 때 소득이 올라갈 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빨리 차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승용차 있죠? 근데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멋진 외제차로 바꾸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들어오는 소득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정말 멋진 차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소득이 막 올라가니까 차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국산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갑자기 외제차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너무 고급차로 확 바꾸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들어가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고급차를 타다가 갑자기 이 중간차로 못 내려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조심할 거는 뭐냐면요. 수입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소득이 올라갈 것만 같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갑자기 큰 집으로 옮기지 마세요. 집을 옮겨버리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이 다 따라 올라갑니다. 자, 방이 3개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이 5개 있는 집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집에서 나가는 관리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방 있잖아. 인테리어 해야 돼요. 그 두 방에 뭔가 가구를 막 채워 넣어야 돼요. 그 여러분 그 집에 걸맞는 모든 또 다 바꿔야 돼요. 소품들을.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평수가 커졌다. 그 다음에 뭐 집에 뭐 내는 돈이 달라졌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막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돈이 좀 남아요. 그러면요, 이 돈이 그냥 남아있는 게 통장에 있는 게 아깝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알지 못하면서 갑자기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잘 알지 못하면서 돈이 없는 사람이 조금 이자를 준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지만요. 이런 게 중요한데 여러분 대출을 받지 마세요. 돈이 많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큰 땅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뭐 부동산을 더 큰 거를 산다든지 나중에는 그 대출이 여러분에게 빚으로 큰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을 짓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가끔가다 보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을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축하드려요. 근데 이제부터 저축을 하세요. 그리고 현금을 모아두세요. 우리 멘토이신 짐론 선생님도
이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돈 관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노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셨냐면요. 아예 소득이 작을 때부터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소득이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3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10%는 현찰로 모으래요. 무조건. 뭐 이자가 높든 말든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럼 30만 원은 무조건 통장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 10%니까. 그리고 10%는 남을 위해 쓰래요.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무조건 남을 위해서 쓰래요. 이 두 가지. 10%는 무조건 현찰을 모은다. 10%는 남을 위해서 베푼다. 이 원칙을 소득이 작았을 때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80%나 남잖아요. 여러분, 이 80% 엄청 큰 거죠? 이 80%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영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요. 이게 엄청 간단한 원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내가 소득이 생기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늘어났을 때 10%를 현찰로 꼭꼭 묻어두는 거 이게 쉽지 않고요. 또 10%나 되는 돈을 무슨 11조를 하거나 남을 위해서 기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아지기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 관리를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소득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고요. 여러분들이 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지 여러분이 어떤 고객이나 파트너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다른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을 제대로 스폰서를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로얄티를 올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업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버신 그 소득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현명한 돈 관리로 현명한 비즈니스를 구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세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